네,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뇌출혈. 빼라고. 그래서 마약 증류 알아봤는데 좀비와 같이 현실에서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병이 있습니다. 있어. 뭐게? 잘 알고 있어 우리. 질문을 못 들었어. 좀비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병. 대본 보지 말고. 어떤 거지? 대본이 어디 있어 지금 나는. 내 좀비랑 대본 본 거 비슷한? 아니야? 좀비랑 네. 비슷한? 광견병. 아, 네. 실제로 좀비와 비슷한 상태를 보이는데 이성이 마비되고 침막 질질 흘리고. 네, 다른 사람을 물어뜯는 등의 증상을 보이고요. 또 그렇게 물면 또 물린 사람도 감염이 됩니다. 근데 이게 며칠 못 가요. 이렇게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전염병이 확산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좀 무섭지. 맞아. 네. 실제로 되게 좀비에 대한 이렇게 위험을 느끼는 나라들이 있어요. 실제로 대책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2011년 5월 22일 날은 미국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좀비에 대한 대책이 나왔고 오, 또 맞아. 같은 연도 2011년 7월 9일에 영국 브리스톨시에서 좀비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책 방안이 맞아.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뭘 맞아요? 또 맞아요. 이게 근데 관련 문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2011년 4월 30일 미군에서도 대책을 세웠다고 하네요. 맞아. 실제로 이걸 세우긴 세우나 봐. UFO에 아니, 대한 아니 것도 그 세우는 들었어 것처럼 나. 세우기도 하는데. 대단한 거죠. 이런 걸 세운다는 거 자체가. 그치. 네, 되게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고. UFO에 대한 대책 세우는 것도 난 진짜 신기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좀비를 억지로 만드는 것도 있잖아. 군사시설에서 약간 전투력을 강화시키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애고 마약 아까 전에 맞은 것처럼 근데 실제로 이런 게 역사 속에서 좀 이루어졌죠. 그렇죠. 음. 이번 영화가 독일의 나치 좀비 네, 프로젝트를 토대로 만든 영화잖아요. 예, 데드 스노우에서도 나치 좀비였어요. 독일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세요? 히틀러죠. 히틀러. 예, 아돌프 히틀러인데, 히틀러. 예, 히틀러. 이 아돌프 히틀러가 이제 독일의 과학자들한테 명령을 해요. 쌈박한 비밀 병기를 만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고안하고 착수했던 그 중 하나가 바로 좀비 프로젝트였고, 실제로 이름이 좀비 프로젝트예요? 네. 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이제 화학과 마술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죽은 병사를 다시 살려내는 실험인데, 그 영화랑 딱 맞네. 네. 프로젝트의 중심에 유대인을 완전 밥 먹듯이 죽였던 최고 책임자 하인리 루이트 폴트 힘러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좀비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돌프 히틀러와 방금 말씀드린 히물러라고 할게요. 히물러. 히틀러와 히물러. 히틀러 히물러인데 인물 관계를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가면은 히물러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기술학교에 입학한 후에 자유군단으로 활동했던 경력으로 나치당에 들어가요. 돌격대 대원으로. 그냥 일반 대원으로. 네, 이 돌격대가 이제 SA라는 부대고, SA? 독일어로는 슈트름 압타일롱. 이게 SA 그 돌격대라는 의미예요. 독일어로. 네. 독일어 너무 어려워. SA 부대 나 알아. 아, 어떻게 하세요? 그거 되게 센 데잖아. 네, 걔네 되게 파워가 고급스럽고. 그래 모르겠어요, 그는. 아무튼 이제 돌격대 들어가서 고위 간부인 그레고 슈트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비서직을 하는데 얘가 너무 어리버리한 거야. 그래서 얘가 잘라내. 잘리고 나서 약간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당시에 이제 수감 중이던 히틀러한테 서신을 보내요. 나 당신한테 내 모든 걸 걸고 충성을 다 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이제 자기 좀 써달라 그거겠죠. 완전 줄 잘 서는 애네. 예.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석방되고 난 후에 이제 권력을 다시 잡으면서 이때 이제 히물러를 불러요. 자신의 친위대인 SS 부대. 이제 독일어로는 슈츠스타펠인데 이 친위대에 아까는 SA 부대, 네. 지금은 SS 부대. SA는 돌격대, 응. SS는 친위대. 그러니까 히틀러를 지키는 경호 단체 친위대. 같은 거예요. 예. 그럼 SA 부대가 파워는 더 세지. 파워가 더 셌죠. 셌는데 히틀러가 히물러한테 부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때가 1927년인데 한 2년 뒤에는 사령관으로 다시 이제 총책임을 맡겨요. 이렇게 맡길 때 이걸 왜 맡겼냐면은 주변에 자기 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위 간부층들이. 근데 얘를 이제 친위대를 이 SS를 키운 계기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SA 부대가
되게 권력을 잡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쉽게 탑인가. 말해서 SA가 장성택인 거야. 네. 지금의 네. 지금 장성택 2인자지 SA 부대가. 돌격대 SA 부대의 참모장 에른스트 램. 이 사람이 이제 히틀러한테 개기는 거지. 바로 너랑 좀 비슷하다. 권력을 자기도 이제 좀 잡으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히틀러가 위압감을 느껴요 여기서. 그래서 SS 부대를 키워서 얘네들을 쳐요 SA를. 이 참모장하고 그 밑에 이제 부하들. 이날이 장검의 밤 명칭이 붙었고. 그러니까 완전 이제 이 그 북한 맞네 완전. 이때 이제 뭐 히틀러는 뭐 당연히 가장 탑이었고 그 밑에 히물러가 같이 가는 오른팔 정도로. 권력 다툼이었네요. 그럼 SA 부대는 지금 망했네 아예? 네. 그러면은 SA 부대가 SS로 흡수된 거야? SA 부대가 원래는 괴멸된 거지. SA 부대에 SS가 좀 속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얘네들이 이제 군복 자체도 틀렸어요. 쿠데타구나. 그치 쿠데타지. 아 군복도 틀려. 네, 군복도 틀리고 검정색 제복하고 갈색 제복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히물러가 히틀러 덕에 권력을 계속 쟁취하게 되는데 승승장구했네. 김기춘이 된 거지. 거기서 마지막에 가장 최고점일 때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총지휘관을 맡아요. 전쟁 총지휘관을. 근데 여기서 히틀러가 실수를 한 게 히물러는 음모나 꾸미고 협박하고 숙청만 하고 그런 거에 이런 것만 잘하던 애인데 전쟁 뭐 군인 시절도 별로 못 지냈고 그런 놈을 이제 지휘관으로 맡겼으니까 군대 한 이제- 번 안 가본 우병우한테 그걸 맡겨온 거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너무 못 믿겠다 내려와라. 2차 세계대전이 거의 패망할 때쯤에 히물러가 전쟁에 질 것 같잖아요. 협상을 하러 가요 미국에.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아이젠하워 또 나와. 네. 그 하는데 아저씨는 이제 참. 근데 어차피 그 협상을 들어줄 리 없잖아요. 자기 독일의 고위 간부층 그 다 잡아야 될 사람들 명단이 이미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협상이 실패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도망 댕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영국군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는데 고위 간부를 잡았으니까 얘네 취조를 하게 될 거잖아요. 취조 당시에 독극물로 된 뭐 캡슐 같은 게 보통 항상 가지고 다녔나 봐요. 검사를 한 거지. 입을 열어서 봤더니 이빨 밑에 뼈 쪽에 캡슐 같은 걸 숨겨놓은 자결. 거야. 와 진짜? 자결력. 그걸 찾자마자 얘가 이제 그걸 먹어버린 거지. 히물러가. 뭔가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그래도 그래서 그러네. 이제 죽었다고는 돼 있는데 대역이 있었다라는 음모론도 있고. 근데 다시 이제 좀비 프로젝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945년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시기예요. 미국의 OSS 전략 사무국이 있었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만 운영을 했던 데요. 뭐 CIA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히틀러의 친위 대장이었던 히물러의 관저에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서류를 막 뒤지죠. 압수수색했구나. 네. 근데 여기서 히물러의 이제 문서 중에 화학과 마술이라는 두 개로 구별된 문서가 있었는데 내용 중에는 전투 중에 훈장까지 받았던 군인들이 죽어가지고 그 군인들을 연구했던 흔적들이 있었는데 첫 페이지를 보면은 아돌프라는 군인이 있었어요. 1944년에 오른쪽 겨드랑이에 이제 총을 맞고 죽었던 군인인데 이 사람이 분명히 지하 영안실에 안치된 사진까지 같이 있어요. 두 번째 장을 넘기니까 누워 있어야 될 아돌프가 이제 침대에서 눈을 부릅뜨고 앉아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더 좀 미스테리한 거는 그 뒤에 아프리카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어떤 여자가 이상한 액체를 입에서 막 뿜고 있어. 품고 있었다는 거지. 연기 나듯이. 근데 아까 영안실에 있던 시체가 첫 번째 사진이었고 예. 페이지 넘기니까 다시 의자에 앉아 있어. 예, 그럼 똑같- 사진 순서만 바꾸면 아니죠. 죽었던 시신이잖아요. 알 수 없겠지만 누가 봐도 이제 그렇게 근데 구분해서 해놨다는데. 뒷모습이야? 앞모습이죠. 그래? 예. 근데 이 사진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군인들이 죽었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진들도 다 있었겠죠. 그 문서에. 그리고 명확하게 구분이 갈 정도의 사진이었겠죠. 이제 OSS 요원들이 문서가 분명히 뻥일 거라고 해가지고 힘러 이제 관제에서 지키던 친위대들 걔네들한테 추궁을 해서 거짓말 탐지까지 썼는데 다 진실로 나온 거지.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아돌프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저 방금 말씀드린 되살려내고 신경 반응이랑 언어 구사력, 복종 여부. 일반 좀비라고 하면 아까 뭐 말도 못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는 그것까지 다 테스트가 됐다는 거죠.
연구의 어떻게 보면 성공 결과잖아요. 다시 묻었어요. 죽여서 묻었는데 이 OSS 요원들이 그 무덤을 이제 파헤친 거죠. 1년 뒤에. 그랬더니 그 시신이 똑같이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뭔가를 주입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는 거고. 아, 썩지 않았다는 게 너무. 그리고 아까 화학과 마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화학이라는 이제 이름의 문서에는 이제 말 그대로 죽은 시신을 화학 반응으로 다시 되살려내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실험했던 의사들 있잖아요. 나치 의사들. 얘네들한테 또 이제 취조한 거예요. 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또 내가 진짜 한 게 맞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하는 말이 이제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실험을 했는데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OSS한테 말을 했대요. 그 어디서 봤는데 그 루머가 있어요. 그 독일군, 그러니까 히틀러 시대 때 그런 미신들에 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 히물러가 오컬트 쪽에 되게 관심 있는 놈이었어. OSS 요원들이 이 프로젝트를 나치 의사들과 같이 함께 해서 이용한 거죠. 함께라기보다는 이용해서 펄스폰이라고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를 또 만들었어요. 또 아, 그러니까 OSS에서 미국에서도 그쵸. 나치 의사들, 야 너네 그러니까 정보 다 내놔라 이거죠. 다시 해보자. 응. 펄스폰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네, 그래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사망한 적국의 유명 인사들 있잖아요. 걔네들이나 아니면은 아군 정보요원들, 엘리트였던 그쵸. 애들.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을 다시 살리는데 사용해 줬다고는 나와 있어요. 약간 그런 영화 그런 내용이랑 비슷하네요. 뭐 냉동인가? 아니요,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하철 폭격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계속 동일한 시간대로 돌아가가지고 하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군인이잖아요. 군인인데 기차를 탔다가 타임캡슐 같은 건데 그 사람이 원래 죽었거든요. 머리만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그걸 탁 한다는 내용인데 그거랑 비슷하네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을 살려서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흑마술. 그리고 지금 이 히물러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거의 뭐 악덕으로 유명한 10명 중에 뽑힐 정도로 되게 악덕했던 사람인데, 세계 10대 개쌍놈이지. 네, 오히려 히틀러보다 더 악랄한 놈이라고 우리나라에도 까지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 명 있잖아. 우리는 쌍년이지. 이 히물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악랄했냐면 유태인들이나 그때 당시 이제 포로들을 실험을 해요. 생체 실험을. 그 좀비 실험 전인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같이 했을 수도 있고. 독일에 강제 수용소가 몇십 개가 있는데 유명한 이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우슈비츠. 네, 여기는 이제 독일 최대 규모인데 이제 폴란드에 위치하고 있어요. 위치는 400만 명 정도가 여기서 다 죽었어요. 그 중에 유태인이 150만 명. 그 정도로 학살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 수용소에서 히물러 세력들이 또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요셰프 멘겔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별명이 죽음의 천사인데, 왜 죽음의 천사냐면은 애들이나 사람을 죽일 때까지 되게 잘해줘. 되게 잘해주는데 막상 죽이면은 자기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세프 맹겔레가 응. 완전 나쁜 새끼인데 아이들은 얘를 되게 따뜻한 마음씨 좋은 아저씨로 알고 있는 거야. 그 죽기 직전까지도 이 아저씨를 찾았대. 사이코패스지 뭐.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 생체 실험 중에는 엄청 많아요. 생체 실험 한 게. 아, 그 중에 뭐 한 6-7가지만 뭐 얘기 드리면은, 뭐 쌍둥이들을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쌍둥이의 눈에 이제 황야품을 주입시켜가지고 색깔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장기도 이제 서로 교환해보고, 교환? 네. 신체 일부를 잘라서 강제로 샴쌍둥이를 만들어 놓은 거지. 이때 죽었던 쌍둥이만 1,300명이 죽었어. 그러면서도 계속 이 아저씨를 찾은 거 아니야. 잘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무마취뼈 근육 이식 실험, 이건 말 그대로 다리 근육을 잘라내거나 뼈 이식하는 거, 그런 거고. 무마취. 그리고 이제 독곡물 실험인데, 음식물의 양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뭐 소위탄 실험이라고, 이제 소위탄을 인체에 딱 쏘는 거야. 소위탄이 한 그 목표 지점에서는 불나는 거지. 네, 맞아요. 무릎에 맞으면 무릎에만 계속 불나고 있는 거야. 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리고 이제 혈액 응고 실험이라고, 이제 피부를 절개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피가 얼마나 빨리 멈추나, 그런 것도 실험하고. 그리고 이제 외소증 환자들 대상으로 작은 작은 사람들 있잖아. 좀 특이하게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전자나 이제 장기가 어떻게
다른지 일반인들과 그런 것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스 실험 대량으로 이제 살상하는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꼭 의학이 발전된다고 하잖아요. 맞아. 그 가스 실험은 유대인을 죽일 때 총알로 쏴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야. 총알조차도. 그래서 밀폐된 곳에다가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프레온 가스 있지. 우리 냉장고나 에어컨에 들어가는 냉매 가스 그게 다 프레온 가스거든. 이 프레온 가스를 되게 싸. 프레온 가스. 그거를 치 틀어놔 밀폐된 곳에. 거기에 사람이 100만 명 들어있어. 그 가스 치 틀고 불을 하나 탁 켜놓잖아. 프레온 가스는 안 터지거든. 근데 불 딱 켜는 순간 터지진 않지만 이 가스가 타면서 무색무취야 처음에는. 근데 불을 붙이는 순간 이게 코를 막 진짜 아예 송곳으로 찌르는 느낌이야. 진짜 3초도 못 버텨. 그렇게 죽는 거야? 가스를 3초 안에? 프레온 가스 불태워서 죽였어. 일본도 이런 게 되게 많았었잖아요. 우리 731 부대 맞나? 네. 마루타. 마루타. 나 그거 영화도 다운받아놓은 거 있어. 아, 못 볼 것 같아. 언젠가는 또 한번 보게 되겠죠. 전해주세요. 아무튼 하인리히 히밀러는 나쁜 놈. 네. 아니, 밟고 그런 거 하자니까 꼭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죠? 안 돼.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 러시아랑 미국이랑 이제 또 핵 전쟁을 위해서 서로 비등비등하게 이제 핵을 보유해야 된다고 지금 서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몰라. 근데 이 좀비 프로젝트가 독일에서만 했던 게 아니야. 소련에서도 하고 소련에서도 했었어. 독일에서 했는데 소련에서 안 했겠어요. 이거 좋다고 보고 OSS 미국 그러니까 놈들도 미국 애들 따라한 거 아니야. 미국 애들만 했겠어요. 미국 했으면 영국 애들도 했겠지. 근데 영화 같은 뭐 초인 뭐 지금 마블이랑 뭐 초능력자들이나 히어로 말하는 그런 거. 사람들 보면 다 그 엑스맨도 여기서부터 발단이잖아요. 일단 배경이 이런 부분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전 외계인은 안 믿어도 이런 건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실험해봤을 거예요. 하고 여기서 이렇게 대책 세우는 것도 네. 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독일 애들이 뛰어나. 맞아 진짜. 뭘 만들어도 잘 만들지. 차를 차도 잘 만들어도. 만들어. 개도 품종 좋아. 독일 심지어 애들도 그렇고. 바퀴벌레도 독일 바퀴가 최고야. 뭔가 이렇게 한 곳에 진득하게 오래 하는 그런 게 좀 남달리 있는 것 강하지. 같아. 근데 독일 애들이 좀 민족성이 우수한 게 이런 나치로 전 세계에 완전 민폐를 끼쳤잖아. 네. 근데 지금은 일본이랑 비교하자면 얘네 독일 애들은 지금 벤츠, BMW, 아우디 이런 데 있잖아. 폭스바겐 이런 데서 자동차로 돈을 벌어들이잖아. 수출을 해가지고 그 돈의 일부를 자기들이 다시 기부해. 아 맞아. 다른 들었어. 나라들 있지. 자기네가 책임을 지는 거구나. 민폐 끼쳤던 나라들한테 맞아. 기부해. 근데 일본은 안 그래. 중국은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손꼽으로 알고 있지. 오랜만에 들어본다. 아, 잠깐 쉬었었어.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좀비도 있고 흑마술로 되살리는 좀비도 있고 영화에선 뛰어다니는 좀비도 있고 막 여러 종류가 있는데 비슷한 개념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구울. 맞아. 네, 저 도쿄 구울? 구울이라 그래요. 구울. 구울이라고 처음 들어봐? 응. 그 좀비과예요. 좀비과예요. 진짜? 구울이란 말이 있어. 그 게임하면 알 수 있는데. 하고 강시도 있고 강시는 언데드. 언데드는 네크로맨서가 소환하는 거 아니야? 뭐 어쨌든 언데드도 비슷한 거죠. 누가 소환하던 죽은 자를 다시 불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왔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도로로로로로로 팔 입니다. 잘 끊었어. 네. 그래서 제가 좀비의 종류를 좀 알아봤어요. 예. 네. 아까 너무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나는 이걸 좋아하는 이 청취자분들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아, 안 돼. 은근 기다려져. 이게 뭐냐면 우선 이제 좀비 종류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 이제 좀비란 게 뭔가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죽었지만 죽지 않은
그런 집단을 통틀어서 그냥 언데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언데드 말 그러니까 그대로 제일 큰 고리구나. 네. 언데드가. 큰 카테고리인 거죠. 그 안에서 그러네. 좀비 뭐 강시 네, 이렇게 맞습니다, 나눠지는 맞습니다. 음. 네, 데드가 언했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치. 죽지 않은 존재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또 살아 있지 않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산성장. 네. 이게 산성장. 야, 진짜 확 들어오는데. 말이 여기에 적합한 단어. 살려서 되게 확 온다 리얼하다. 진짜. 네. 보통 이제 움직이는 시체나 죽은 자의 유령 등 네, 이미 죽음을 경험했음에도 다시 움직이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네, 언데드라고 하고요. 죽은 자가 또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같은 개념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를 간추려서 조사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드라우그입니다. 네? 드라우구? 네. 들어오고. 이놈은 북유럽 신화에서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보통 이제 바이킹들의 무덤에서 그 무덤과 부장된 보물을 지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다고 무덤만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 사는 곳까지 와서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드라우그가 있는 무덤 주위에 자란 풀을 가축들이 먹으면 가축들이 미쳐버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 그거는 제가 사진을 이제 올려놓을게요. 설명 그래도 보시면 간단하게.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몸짓이 크고요. 머리가 풀처럼 이렇게 덮여 있어요. 네, 등이랑 이런 데가. 두더지 같이. 네네. 그리고 전체 모습이 몸이 이제 털이 풀처럼 돋아 있는. 그러니까 상태예요. 그거네 그 군대에서 저격수들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뒤집어 쓰고 있는 위장풀 같은. 그거네. 네, 그걸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게로 이제 찍어 눌러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를 빨아먹기도 하고, 그 인육을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민간 설화에 나오는 괴물이라서 이야기에 따라 능력이 상당히 이제 다양한데요. 그렇지. 네. 걔네들도 종류가 있겠지. 심지어 이거는 이제 땅에서 이제 있는 드라우그가 있고요. 바다에서 나타나는 드라우그가 또 따로 있어요. 몸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자신의 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민담에서는 무덤에서 연기처럼 피어오를 수 있다고 또 하네요. 그리고 땅속을 헤엄치듯이 이동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땅속으로 헤엄쳐. 네. 두더지. 낮에는 특정 지역만 잠깐 어둡게 할 수도 있고 산자의 꿈속에 들어가서 해코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치. 그냥 다 드라우그 탓이라고 하는 거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네. 드라우그 퇴치법에는 퇴치법도 있어? 네, 여러 가지 할 일 없는 새끼들 많네 그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대부분 무찔러 없애는 것보다는 피하거나 가둬두는 방법밖에 없대요. 이게 어떻게 가도 맞아. 땅속을 죽이는 헤엄치는데. 이게 그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두는 거죠. 어떻게? 대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진지해. 코카인 좀 먹이면 어떻게 하냐? 이제 내 치료를 이렇게. 그 방법이 가장 좋네. 도파민을 가다하게 분비시켜. 어떻게 가도. 네, 커다란 강철 가위를 시신 위에 올려놓고 옷 속에는 지푸라기나 장가지를 잔뜩 집어넣으면 얘가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아, 약간 드라큘라 마늘 같은 거구나. 네네. 십자가 보면 못 움직이듯이. 네,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엄지 바깥끼리 이렇게 묶어놓거나 갑자기 귀엽네. 그러게. 발바닥을 이제 바늘로 찔러 놓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대요. 밟을 때마다 아프니까. 찌르다가 밟혀 죽겠다. 걸을 때마다 아파. 그리고 이제 시체가 헷갈리도록 관을 이제 세 방향으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무덤을 갖고 들어가서 무덤 입구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대요. 그리고 얘가 지금 내가 어디에서 잤던 건지 이제 기억을 못해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북유럽 쪽에라고. 네네. 바이킹 설화래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구울이라는 것입니다. 얘는 이슬람권에 있는 괴물로 흔히 좀비와 비슷한 것처럼 묘사가 돼요. 그 어원은 귀신이나 악마를 뜻하는 아랍어
본래 이제 언데드가 아닌 100% 생명체인 식인 요괴인데 현대 이제 각종 매체나 뭐 게임이나 이런 데서는 언데드에 준하는 종족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썩은 살이 뚝뚝 떨어지는 이제 사람을 먹어치우는 괴물로 구울의 이미지가 고정되어 가고 있지만 원래 좀비 영화 시초격인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네. 거기 이제 감독인 조지 앤드류 로메로가 좀비가 아니라 구울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대요 원래는. 근데 관객들이 좀비라는 이름을 쓰면서 구울이라는 이름을 밀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비라는 거 생각도 못했고 네. 두 번째 후속편에서 사람들이 좀비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그게 좀비가 됐다고 해요. 원래는 구울 쓰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독은. 그게 최초의 좀비 영화야? 네. 최초의 좀비 영화는 아닌데 시초인 경우. 대중적이게 된 게 좀비 이 영화예요. 좀비라는 말을 좀비라는 말을 이 후속편부터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저기고 시체들의 새벽이 두 번째 후속편이에요. 여기서부터 좀비라는 말이 나왔대. 그것도 조지 앤드류 로메오가 만든 거야? 네. 네네. 두 개다? 네, 그래서 그 전과 그 이후로 좀비는 나뉜다라고 얘기하죠. 원래 이제 좀비들은 픽픽 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치. 픽픽 쓰러지지. 근데 원래 민간 전승에서 이제 내려오는 구울은 완전 초강력한 존재. 맞아. 게임에서도 좀비보다 구울이 더 세. 더 빠르고. 보통 이제 인간에 비교할 수 없는 괴력을 가지고 있거나 요새 좀비들 네. 그러잖아. 하늘을 슈퍼맨처럼 날기도 하고 이제 온갖 마법과 짐승 둔갑술, 짐승으로 변하기도 한다. 어떻게 생겼다고? 얘는 거의 사람처럼 생겼어. 네. 그래서 인간이 절대 당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드라우그는 당해낼 수 있을까? 드라우그도 죽일 수가 없다잖아요. 드라우그는? 네. 얘는 죽일 수 있어? 얘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게다가 이제 물어서 상대를 감염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얘는 독. 앙컷과 수컷이 있어요. 네. 사람. 그래서 이제 보통 수컷을 구울라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새끼를 친대요. 어떻게? 둘이서 이제 뜨거운 밤을 보내고 나면 네. 그런도 약점은 있네 그러면. 뭐 그렇기도 하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점이 이제 강시와 좀 비슷하기도 하죠. 강시도 이제 뭐 애기 강시가 있듯이. 네. 때문에 이제 아랍계 설화에 등장하는 정령인 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진이가 알기로는 진이가 진에서 나온 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애칭이지 애칭. 몰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그 수호신 같은 게 진이라고 해요. 진이 몰라요? 진이? 알라딘. 알라딘. 아, 진이. 진이. 난 진. 그러니까 원래 진이의 어원이 진이에요. 진. 진인데 네. 진이. 진이라고 부르는 진이라고 거죠, 귀엽게. 진이 잘 알잖아요. 그거에 반대되는 존재가 이 구울이에요. 아, 그러니까 선한 신, 악한 신 약간 이런 네, 식인가 네, 네. 보다. 전승에 따르면 하급 진이 시체에 쓰여서 움직이게 하는 것을 구울이라고 하는 설도 있다고 하네요. 아, 그 남성 구울은 구릿빛 피부에 털이 수북한 추남이고 예, 여성 구울은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홀려서 잡아먹는 거죠. 네네. 이들을 죽이려면 언월도로 그들의 배를 갈라야 한대요. 언월도가 그 달 모양 초승달처럼 생긴. 네. 맞아. 원래 맞죠? 이슬람 그쪽은 칼들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관우 문장이 쓰니까. 그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모양으로 생겨서 언월도라고 하는 거죠. 청룡 언월도. 근데 한 번 가르면 구울이 한 번 더 갈라달라고 한대요. 근데 이때 절대 한 번 더 갈라주면 안 된대요. 네. 왜냐면 구울이 다시 부활한대요. 두 번 가르면. 한 번만 갈라야 된대요. 맞아. 아니, 무슨 플랑크 저 그거야? 네. 플라나리아. 플라나리아야? 그래서 절대 플랑크 그들이 하는 말을 따르면 안 된대요. 한 번 배를 탁 갈랐을 때 막 한 번 더 갈라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대요. 차라리 한 번 더 갈라라 막 이렇게 네. 하면. 그래서 구울이 부활 주문서 줘요. 그러면서. 한가수님 되게 질색하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해. 너네 플라나리아 알아? 알지? 그 개울가 이렇게 들면 뒤에 돌 얘는 뒤에 모르나 붙어 있잖아. 그 실험할 때 머리 자르면 알아. 알아. 그게 그게- 삼각형 머리랑 네. 꼬리로 된 거. 네. 세로로 잘라든 대각선으로 자르든 4등분을 하건 다 다음날 합쳐지잖아. 보면은 네 마리가 돼 있어. 네. 맞아. 그리고 그랬고요. 네. 어떤 설화에서는 구울을 불구덩이에 가둬놓고 태워 죽이려는 장면이 나오는데 손가락 하나가
불구덩이에 탈출을 해서 실패하고 손가락이 사람 몸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몸을 조종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 손가락이. 네, 그래서 불로 하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방법은 칼로 한 배를 번만. 한 번만 갈라야 한다. 배를 네. 가른다는 게 그냥 이렇게 상처만 낸다는 거 아니면 싹둑 자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옆으로 누여서 배를 완전 갈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막을 내야 된다고? 네, 언얼도로. 네, 언얼도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유명한 강시입니다. 강시. 네, 이것 또한 이제 중국 설화에 나오는 귀신의 일종이고요. 어렸을 때 강시영화 진짜 많이 봤는데. 맞아. 이 이름의 뜻은 죽어서 굳은 시체. 아 그래서 팔 강이 들고 네. 이렇게 통통 튀어다니잖아. 네. 강시라는 게 죽어서 굳은 시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굳었다는 말은 사후 강직 혹은 미라처럼 썩거나 부패하지 않고 굳었다는 의미입니다. 시는 시체 네. 시신의 그런 거고. 네. 그 얼어서 죽은 시체도 강시 또는 동시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아, 하더라고요. 동시란 네. 말은 맞겠다. 동시는 원령이 깃들어져서 사람을 해치는 얼어 죽은 시체를 말하고요. 그 서양의 좀비와 좀 많은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시가 이제 원래 이제 중국 도교적인 색채가 좀 많이 있어서 그 문화를 좀 받고 탄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전쟁터나 객지에서 죽은 시체들을 고향으로 옮겨 묻어주기 위해서 용안술사들이 이제 부적을 붙여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체를 이제 강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맞아, 그죠. 그 어렸을 때 종으로 네, 보면 딸랑 알잖아요. 그리고 한 번 뛰고 네. 맞아, 딸랑 맞아, 그리고 맞아, 한 번 뛰고 되게 재밌었는데. 그리고 이제 강시가 손을 들고 있는 이유는 그거 왜 그런 네. 거야? 보통 관절이 굳었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도사들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진짜 사람과 강시를 헷갈려 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손을 올려서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굽히지 않고 뛰어다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고요. 강시의 특징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굳어버린 두 팔을 들고 콩콩 뛰고 평상시에는 얌전하지만 부적을 떼면 많이 하지. 네, 사나워지고 피를 먹이면 또 사나워지잖아요. 맞아 맞아. 네, 피를 먹인 강시를 보통 이제 혈강시라고 하고 기억이 새록새록하시죠? 되게 재밌었어. 일단 숨 쉬면 안 돼. 맞아, 맞아. 그럼 그 냄새 맡고 오잖아. 맞아. 숨 그 참아야 되는 거. 그 포인트가 진짜 강시 영화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우리도 못 쉬었어. 맞아, 맞아. 보면 우리도 숨 죽이고 있잖아. 응? 강시에 또 보통 이제 피를 빨린 사람을 빨린 사람도 강시가 되잖아요. 응. 그리고 낮에 잠이 들고 그렇지, 그렇지. 네. 사람의 형상이 아닌 호흡을 감지해서 대상을 공격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숨을 멈추면 이제 코앞에 있어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지면에 엎드리면 또 못 찾아요, 얘가. 그 뭐 코에 뭐 발라주지 않냐? 냄새를 못 맡게 하려고. 와, 기억 진짜 많이 난다. 그 애기들을 못 찾잖아요. 막 그 중국 애들이? 영화 보면 그 관이 떠 있잖아요. 걔네들 관은 바닥에 안 놓아져 있고. 그 애기들이 그 관 밑에 숨어 있는데 얘가 못 찾잖아요. 왜냐면 못 숙이니까. 맞아, 맞아. 냄새를 맡으려면 이제 숙여야 되는데 발 밑에는 냄새를 맡으려면 이렇게 못 숙이니까 바로 밑으로 이제 해가지고 숨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청나라 광복들을 많이 입고 있어요. 맞아, 그 보면 복장. 네, 그 아마 중국 전설이기도 하고 쓰고 있는 모자가 다 이제 만주족 모자라고 하더라고요. 얘네들을 이제 퇴치하는 방법은 이마에 부적을 붙이거나 찹쌀 맞아 맞아. 찹쌀. 또는 이제 닭이나 검은 개의 피를 사용하면 맞아 맞아. 닭 그거 해가지고. 다가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닭피가 이제 주로 강시를 다가오지 못하게 이제 결계를 짜는 데 쓰잖아요. 도사들 닭피. 보통 노란 옷 입고 있나? 네, 그치. 그 도사들이 이제 막 닭피 뽑은 걸로 해가지고 막 그리잖아요. 부적 쓸 때 진짜 닭피 뽑았어요. 네. 아 진짜로? 나 쓰는 거 봤어. 그리고 이제 관 안에 있는 강시에게 날계란을 뿌려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부적 진짜 많이 만들었는데 그치? 빨간 걸로 막 써가지고. 아직도 그리려면 대충 그릴 수 있어. 이거 동그랗게. 그리고 그 영환도사의 무기, 영환도사 맞아. 네. 무기가 있잖아요. 동정검, 엽전검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부적과 비슷한 효과를 지니기도 하고요. 강시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니 해도 화형. 과 햇빛을 쬐는 겁니다. 맞죠. 네. 맞아, 햇빛. 불이야, 불. 맞아, 네. 들어오면. 이 밖에도 뭐 미라, 뭐 뱀파이어, 뭐 스켈레톤. 근데 걔는 사람을 어떻게 해치지? 강씨가?
강치는 그 물죠. 무나? 네, 피를 빨아 먹잖아요. 손으로 그렇게 뭐 하는 건 없나? 없어요. 강치도 그 드라큘라처럼 피를 빨아 먹어. 근데 영화에서 강치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나지? 못 일어나. 못 일어나죠. 못 일어나. 못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음. 등에서 갑자기 탁 반동으로 일어나거나. 네. 못 일어났던 것 같아. 근데 숨 못 그것도- 참는 게 재밌어.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이 중에서 뭐 자세히 설명 없어도 나머지 것들은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뭐 제가 찾고 보니까 이제 이 세 가지가 제일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했고요. 뭐 우리나라는 그런 산송장 같은 귀신 없나? 그게 내가 찾다가 아 찾아봤어? 아니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좀비 영화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강범구 감독의 괴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괴? 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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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981년 4월 10일 날 개봉한 건데 그냥 스틸컷이랑 이런 것만 잠깐 봤어요. 죽은 지 3일 지난 용돌이가 되살아났다. 용돌이가. 네, 용돌이가 살아났어요. 이름이 용돌이였네. 그래서 스틸컷만 여러 개 봤는데 꽤 섬뜩해. 그래서 이게 최초의 좀비 영화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좀비처럼 생겼어? 아니요. 근데 조금 더 토속적이에요. 용돌이가 살아났대. 재밌었어요. 용돌이. 네, 내용은 뭐 전형적인 공포 영화겠죠. 한국에서 한해 정서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야 근데 그 당시 되게 참신한 시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범구 감독의 옛날 영화가 은근히 장르가 다양해요. 맞아. 꽤나 무서웠어요. 카피를 보는데. 그래서 좀비 종류 알아봤는데 게임에 많이 나와서 좀 재밌는 것 같아. 난 좀 판타지 좋아하니까. 나는 좀비가 너무 싫어. 하나도 안 무섭고 솔직하게는 그냥 좀비가 되게 싫어. 별로 현실감이 없죠. 현실감이 없어서. 약간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좀비가 뭘 먹어야 에너지원이 없잖아. 그렇게 사람이잖아, 오래 사람. 살 수가 없어. 사람이잖아요, 사람. 나는 사람이니까. 좀비 영화 보잖아. 근데 막상 보면 재밌잖아. 근데 그럴 때가 있다. 막 너무 쫓기다 보니까 주인공이 내가 이입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그냥 물리는 게 편하겠다. 그런 생각 안 드냐? 근데 등장인물 중에도 가끔 그렇게 포기하는 애들 하나씩 생기잖아요. 아 있어? 그냥. 아, 놓는 거지. 그냥 내려놓는 거지. 그래도 요새 좀비들 빨라져서 좀 긴박하지 않아요? 그게 마약이랑 똑같은 거야. 뭐 또. 자꾸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좀비가 이렇게 발전하잖아 점점. 어. 근데 재밌는 얘기가 그 시체들의 밤 있잖아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거기서 이제 느릿느릿하고 막 말도 오버버하고 이렇게 좀비가 됐던 게 그게 그만한 인력의 엑스트라가 전문 인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나 뭐 이래서 대사 없고 막 노인도 약간 좀 연기할 수 있는 느리시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요새 좀비들은 뭐 사랑도 안 돼. 원바디도 아시죠? 나 봤어요. 원바디 니콜라스 홀트 나오는 원바디는 연애하잖아요. 사람 지켜주잖아. 연애하고. 일본 얼마 전에 일본 좀비 영화 보니까 막 점프도 뛰고 막 뭐 부산행만 봐도 저 월드워즈 때 그 장벽 넘을 때가 그때 막 넘을 때 그래서 막 오 막 이랬었는데 근데 월드워즈도 소설이 훨씬 더 재밌대요. 오히려 그 영화가 돼서 소설을 망쳤다. 라고 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월드워즈 소설은 약간 사회에 더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나라는 이렇게 대처하고 어떤 나라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거에서 재밌는 부분은 중국이 원래 인해 전술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밀려본 적이 없는데 얘네들은 물면 걔네들 다시 좀비가 되잖아. 그러니까 완전 역전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런 대처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월드워 Z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브래드 피트의 그냥 영웅정으로 끝난 그런 영화여서 사람들이 조금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화를 다시 돌아가 볼까? 야, 어떻게 근데 보셨어요? 골룸도 좀비야? 골룸은 안 좀비 죽었잖아요. 아니잖아요. 생명체잖아요. 생명체야? 네. 안 죽었어. 난 그런 영화 안 봐가지고. 저도 잘 안 보는데 월드워즈는 판타지 그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재밌어. 네? 판타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판타지 안 되게 좋아해. 되게 업신여겨요. 한구수님이 판타지 해리포터? 판타지 뭐 만화 뭐 반지의 제왕. 히어로물 뭐 현실감이 없잖아 일단. 네. 벽에 있는 현실감 있냐?
호빗 뭐 외계인? 이런 거. 외계인은 진짜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그거 만화랑 다 그것도 가능성 있다니까요. 그게 다 배경이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다 그걸로 이제 사회 다 인간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물론 그런 설정도 재밌지만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영화 우리 어떻게 봤어? 우리 영화 얘기 좀 마무리 해볼까? 평점 좀 매기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어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이지만 심신이 약하신 분이나 임산부 아이들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창자를 끄집어내요. 선혈이 낭자 하얀 눈밭에. 선혈이라기보다 피가 얘네들이 오래된 애들이라 피가 아니 거기 찐득찐득한 피. 등장인물들도 뿜잖아 피를. 아 걔네들은 좀 선혈이지. 그리고 좀 중간 이후 넘어가니까 누가 좀비인지 등장인물들도 다 피를 뒤집어 써가지고 얘네들이 시체인지 쟤네들이 적인지 그렇게 봤어요. 안도빨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네, 저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런 장르의 영화 막 피 튀기고 막. 저는 오히려 심리 막 이런 그때도 미스테리 뭐 이런 걸 좋아해서. 나도 그런 게 좋아. 네. 그냥 이거 지금 해야 되니까 보긴 봐야 되고 그래서 틀어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씬을 기점으로 해서 확 몰입도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진짜 재밌게 봤어요. 끝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그리고 적재적소에 웃음 코드가 있잖아. 네, 너무 아무렇지 흠이- 않은 응. 나중에 보면 막 애들이 진짜 지쳐가지고 둘이 이제 눈빛을 주고받는 그 장면에 뭔가 뭔가 공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헉 하잖아요. 좀. 강대리님 그럼- 어떻게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강대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징그러운 게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 차라리 뭐 귀신이나 뭐 좀 단정한 무서움이면 괜찮은데 무서운 뭐야? 이렇게 좀 징그럽고 막 그런 거는 너무 싫어해서 영화 평론계 새로운 개념이다. 단정한 징그러, 단정한 무서움. 뭐 장르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 별 3개 정도 주겠네요. 그냥. 별 3개? 뭐, 많이 응. 들었어요. 징그러운 걸 싫어하시는 진짜 분들은 싫어요, 피해라. 저는. 예. 고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좀비 영화는 싫어하는데 막상 보니까 재밌고 일단 그 좀비가 너무 멋있는 거야. 코스튬이 멋있었겠지. 그런 건 있어. 그지 멋있지. 약간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그 이태원 할로윈 그때 약간 그 분장 비슷하게 해서 했단 말이야. 멋있더라고. 근데 누가요? 내가 자기가 멋있대. 아니, 결론은 옷- 내가 멋있는 거. 아니 옷이. 나 좀 멋져. 근데 그 나치 그거 여기 완장 차야 네, 되잖아. 네. 그건 차마 못 차겠더라고. 진짜? 그건 안 되지. 큰일 차는 나요. 큰일 나지 진짜. 그래가지고 그냥 그 비슷한 코트 사고. 그 우리나라 뭐 와서 누가 그거 있잖아요. 일장기 우길승 네, 저기. 우길승천기. 그거 해가지고 오는 거랑 똑같은 그치. 거야. 그럼. 그래가지고 그 좀비 옷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계속 보게 되다가 2편이 또 있다는 거야. 봤어? 2편 봤어 나는. 오, 1편이 재밌어, 2편이 재밌어. 그러니까 볼링 같아 볼링. 그러니까 1편이 딱 볼링을 쳤을 때 핀이 하나가 남았어. 아씨 저거 뭔가 아쉬워. 근데 두 번째 판에 다시 쳤는데 핀차기. 진짜 핀처리 완벽하게 된 거지. 딱. 재밌다는 소리네. 재미있다는 거네요. 2편까지 볼 정도면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그치. 다른 걸 유도를 했잖아. 저는 보지 않을 거예요. 아, 너무 창자 이런 게 그래. 싫어. 고기는 되게 잘 먹는데 그런 거 보면 힘들더라고. 고기 잘 먹는데. 아니 그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제가 막창 곱창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꾸 창자를 꺼내니까 창자인지 밧줄인지 자주 줄넘기도 되게 들어요. 그거 줄넘기 하는 거 나온다는데? 2에 나오죠. 얼핏 기억나. 근데 되게 오래전에 봤어. 그리고 이 영화를 다 보신 분은 또 추천해드릴 게 있어. 똑같이 설원에서 펼쳐지는 건데 이건 좀비라기보단 약간 골룸 같은 애들이 나와. 여러 명이. 제목은 익스팅션. 익스팅션? 익스팅션.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거의 진짜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좀비 중에 제일 재밌다? 응, 한고수님 기준에? 익스팅션. 알겠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피 튀겨? 아니 피 안 튀기고
정말 수정물이구나. 쫄깃쫄깃해져. 아 그럼 아. 볼래. 막 징그러운 건 쫄깃쫄깃한 없어. 거 좋아. 응. 그래서 블랙홀 추천? 이겠네? 강추. 깡추. 추천. 비추. 그래서 데드 스노우 이렇게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